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를 듣고 오신 거 보면 아무래도 정말 할 일이 많으신 분들 같은데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보면 저랑 같이 일한 분도 계시고 이제 아닌 분도 계시는데 이제 왜 이 자리를 갖게 됐는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아시는 것 같지만 제가 일했던 회사인 마루아부에서는 약 2주마다 찾아오는 24절기 날에 각자 관심 있는 내용을 공유하는 24절기 톡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월 6일이고 24절기 중에 만물이 깨어나는 날인 경칩을 맞아서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을 맞아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봄 기운이 좀 이제 선선하게 나오는데요. 이제 1월에 세웠던 계획과 다짐은 어떻게 되어 가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주제를 준비한 거기도 하고요. 만약 저처럼 아직 겨울잠에서 깨지 못했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기지개를 펼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을 위한 도구들이고요. 부제는 중요한 일은 자꾸 미뤄진다 느낄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목차이자 중요한 일은 자꾸 미뤄진다 느낄 때 시리가 나왔네요. 시리가 제 말을 듣고 있네요. 자,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도구입니다. 10가지나 되는데요. 어차피 하나씩 짚을 예정이니까 지금 다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10가지 정도 있구나를 파악하시면 되고,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딱 5가지만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도 시간이 없으면 3가지만 하고 끊을 겁니다. 대신에 오늘 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머지 내용들은 글로 정리한 게 있어요. 그거를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 첫 번째 도구 가보겠습니다. MBTI P이신 분 잠깐 손을 들어볼까요? 할 일이 많으신 분들의 특징이 P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래도 사회생활에 적응하려면 죄인 척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저도 여러분처럼 P이고, 어떤 계획이나 할 일을 머릿속에 두는 게 엄청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잊어버리기 위해 기록하는 목록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우선순위 목록입니다. 우선순위 목록에는 2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할 일을 우선순위 목록에 적어보고 할 일이 생각나면 바로 투두에 안 적고 일단 여기를 다 보내버린 다음에 저 중요도랑 시급도에 정렬을 걸어놓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하고 이 위에 있는 것만 이제 하기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중요한 일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세요. 이미 해야만 해요. 출근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것도 분류하시나요? 그런 건 분류하지 않아요. 그거 이렇게 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거, 루틴급이 될 만큼 중요한 일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고 남은 시간이 됐을 때 뭘 하지 할 때 이걸 보시면 돼요. 그냥 떠오르는 일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은 중요한 일을 먼저 이제 건드릴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나중에 돌아보니 안 해도 됐었던 일이 태반이에요. 했는데 이제 엎어졌다거나 그런 일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오죽하면 데일 카네기 선생님이 이런 격언을 하셨어요. 큰 일을 먼저 알아,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저는 이거를 진짜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처음 봤는데 이거는 진짜 진리였어요. 화장실 문구 제일 인기 있는 화장실 문구인데요. 처음에 그냥 웃었는데 이게 회사를 이제 다녀보니까 작은 일은 했다는 건 티도 안 나는데 이제 큰 일을 먼저 하고 나면은 내가 하려고 적어놨던 일들을 안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 일단 첫 번째 도구는 이 우선순위 목록이었고요. 바로 두 번째 도구 갈게요. 자, 우리는 좀 힘든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기 힘들거나 미루고 싶은 일들이요. 그런 일들은 의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피하게 되는데요. 피하는 것보다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그 일이
너무 크거나 모호한 게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내가 일을 회피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계획이 덜 쪼개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 방 정리하기를 해야 한다고 쳐봅시다. 그 중요한 내 방 정리하기. 우선순위 목록에 내 방 정리하기를 제일 위에 놨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방 정리는 안 되고 한 달 동안 그 목록 제일 위에 있는 것만 보게 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안 쓰는 물건 치우기, 방 안에 뭘 남길지 생각하기, 남긴 물건 어디에 둘지 생각하기. 이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잡히죠? 근데 이렇게 쪼갰는데도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쪼개실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면 내 방에 있는 당근알 카메라를 문 쪽으로 치우기. 저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저것부터 시작하면 하루에 10분이라도 시작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은 미룬 게 아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선순위 목록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할 일에 행동과 관련된 말을 적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쪼개야 되냐면 이걸 안 하면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까지 쪼개셔야 돼요. 엄청 쪼개고 나면요, 첫 번째 할 일이 내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과 크게 연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그 할 일을 처음 건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할 일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못 찾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할 일에 대한 동기를 억지로 끌어올리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끌어올리지 마시고, 현재 동기 수준에 맞춰서 오히려 부담을 이 정도라면 할 수 있겠다 낮춰보세요. 그럼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도구입니다. 이렇게 쪼갰는데도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아유,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계획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이렇게 쪼갰는데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행동의 첫걸음을 위해서는 51대 49의 결과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사이드 아웃이나 유미의 세포들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하기 싫어 세포가 49개고 나쁘지 않네 세포가 51이면 여러분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어 세포가 100이 되기 전에도요. 그런데 하기 싫어 세포가 51이라서 도무지 시작이 안 된다고 쳐봅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보십시오. 종이에 가로로 일자선을 긋고요, 하기 싫음의 정도를 표시해 보는 거예요. 왼쪽 끝을 편안한 상태라고 해보고, 가장 끝을 경험해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적고, 지금 하기 싫은 게 어느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들여다보십시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시고요, 이 감정이 참을 만한지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정적인 속도로 심호흡을 하시고 이것만 계속 떠올리세요. 나의 감정만이 행동을 결정짓지 않는다. 나의 감정만이 행동을 결정짓지 않는다. 나의 감정만이 행동을 결정짓지 않는다. 나는 지성인이다. 근데 할 일을 할 때 어느 정도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할 일을 하기 전에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 100% 에너지가 충만한 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오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이에요. 대부분의 일은 어느 정도 성가시고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내 감정을 다룰 수 있고, 이 하기 싫은 감정을, 내 감정만이 행동을 결정짓지 않는다. 이게 51대 49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세포 하나만 더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도구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덜 중요하지만 재밌는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내 주의를 돌릴 만한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에 새 동영상 푸시 알림을 올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시로 이렇게 대안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만약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에 새 동영상 푸시 알림을 본다면 우선순위 목록에 적어두고 잊어버렸다가 할 일을 마저 한 다음에 나에 대한 상으로 그 영상을 봐야지. 이건 재밌는 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요. 순서를 바꾸자는 겁니다. 할 일을 하던 와중에 예상되는 방해에 넘어갔을 때 남은 하루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재밌는 걸 아꼈다가 해야 할 일을 할 자신한테 보상으로서 줘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리맥 원리입니다. 프리맥이라는 저 아저씨가 교육행동심리학자신데 이 사람이 발견한 이론에 따르면 하기 싫은 일을 한 후에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그 하기 싫은 일을 할 확률이 높아진대요. 올라간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도구입니다. 여태까지 좀 허무하실 수 있는데요. 여태까지 할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많은 시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무슨 수를 써도 도무지 진행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포기하십시오. 포기의 다른 말은 선택입니다. 포기하는 게 잘못된 결정일까 두려우신가요? 근데 저는 3가지 이유에서 세상에 잘못된 결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여러 시도를 이미 해봤고 주의 깊게 고민하고 연관 요소를 이미 평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능한 정보로 기초로 해서 최선의 결정을 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두 번째, 처음엔 잘못된 결정처럼 느껴질지라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대부분은 기억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 시절 그것이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 같은 감정만 남아있을 뿐이죠. 세 번째, 잘못된 결정이 안 되도록 노력해서 좋은 결정이 되게 만들면 됩니다. 결정했다면 번복하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믿고 선택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최대한 그 결정의 이점에만 집중하세요. 오늘 감정을 관리하고 충동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긴 했지만요. 사실 인간의 감정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직관적으로 그냥 분석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아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2가지 선택지 중에 결정을 잘 못 내리시겠을 때 내 마음이 어떤 걸 원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내가 2가지 결정 중에 뭘 할지 동전 던지기로 결정을 한다면 동전을 공중으로 튕겼을 때 어떤 면이 나오길 원할까? 그 면이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길일 겁니다. 지금까지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도구를 사용하실 때 유의하실 점 3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작은 성공에서 오는 만족이 동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한다고 합니다. 작은 성공을 의미하면 변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미루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계획이 더 나아질 수 없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더라도 발전을 인식하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한 결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고민과 노력을 쏟아붓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자신을 알아가고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목표와 계획이 어떤 것이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 길로 향하는 당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 QR코드 찍으시면 이메일을 넣으실 수 있는데요.
거기 이메일을 넣어주시면 제가 오늘 말 못한 나머지 5가지 도구들이랑 제가 3년째 직접 쓰고 있는 그 첫 번째 도구 있죠? 그 노션 템플릿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이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도구 4번쯤에서 4번이요. 만약 그런다면 네네. 전략 있잖아요. 이게 예측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게 꼭 어떠한 내가 하고 싶은 일,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 동영상 푸시하려면 이런 게 아니라 네. 하다가 네. 갑자기 떠오르는 다른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뭔가 만약 그런다면으로 할 수 있나요? 저 첫 번째 도구였던 그 우선순위 목록에 넣어야 될 게 있고 바로 해야 될 게 있을 텐데요. 그건 이제 그 순간 두도가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딱 뭐라 그러죠? 직관적으로 대충 정확하진 않겠지만 평가해 본 게 아니니까 이거는 우선순위 풀에 갈 것도 없이 그냥 지금 해야겠는데 하면 그냥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건 그래도 지금 하던 일이 더 중요할 것 같아 하면은 일단은 적고 할 일 끝내고 그거를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뭔가 근데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뭔가 이렇게 작업을 네네네. 하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푸시할 일이 왔다 그래서 이걸 봤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인지도 하지 못하고 다른 걸 하고 있을 때가 왔거든요. 갑자기 스위치 돼가지고 다른 걸 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오늘 도구엔 좀 빠졌는데 오늘 안 나온 도구 중에 하나가 나를 관찰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거는 하루 동안 내가 하려던 일 말고 다른 일로 전환된 그 순간들을 다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전환이 되었을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서 적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주로 어떤 거에 이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전환이 되는지, 주로 어떤 일에 전환이 되는지, 주로 어떤 푸시에 넘어가 버리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고 나면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할 때 푸시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를 관찰을 한 다음에 아이폰 집중 모드를 들어가서 중요 푸시 앱은 빼고 다 그냥 못 오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 남겨주신 분들한테 혹시 아이폰 집중 모드 쓰고 계신 분 있나요? 가끔 있어요. 이거는 이게 진짜 너무 좋아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쓰면서 녹화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그 방해 금지 모드는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그거를 이제 자기한테 딱 커스텀해서 예를 들어 뭐 부모님, 여자친구 뭐 이 정도만 연락 오게끔 하고 나머지 알림은 다 그냥 알림 센터에 박아버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일할 때만 적용해도 그 제가 주의가 전환되는 게 대폭 줄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건 제가 오늘 와주신 분들 이메일 남겨주시면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일단 그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도구가 너무 되게 괜찮은 것 같다라는. 그래요? 일단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네. 그 첫 번째 도구는 직접 만드셔서 직접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뭐 제가 만든 도구는 아니지만 네, 뜬 지 좀 되긴 했어요. 오래 쓰셨는데 이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인가요? 아니면 경험에서 나온? 이거를 잠깐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는 책에서 봤고요. 세 번째도 책에서 봤고요. 네 번째도 책에서 봤고요. 다섯 번째는 제가 그 경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도구도 좀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익숙하지는 않고요. 아직은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연습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특히 세 번째 도구가 굉장히 요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저는 항상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었거든요. 다른 일 하면서 아 이것만 하면 그 일을 할 기분이 날 것 같아 하고 그거를 하는데 그 일만 하면 하루가 가더라고요. 그냥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이거를 알고 나서는 이 하고 싶은 기분이 다 채워지기 전에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냥 스스로 좀만 인지하기만 해도 시도는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오늘 알려드리지 않은 도구 중에 10분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10분을 하면은 10분보다 무조건 길게 하게 된대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10분을 했는데 그래도 하기 싫은 경우 그때는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심리학자분들이 다음에 하라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도구가 굉장히 많이 도움됐고 시작하는데 네네네. 제가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여자친구분도 할 일을 하러 와서 유튜브를 본다고 그쵸. 가장 고민이 되는 게 그 집에 와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네네. 이러고 잠깐 인스타만 1분만 볼까? 이러다가 거기서는 이제 10분 전략이 통하더라고요. 그쵸. 인스타를 보는 데서는 10분만 볼까? 3시간씩 보니까 전략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맞습니다. 여기가 가장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긴 했지만 사람의 어떤 그 넛지라고 하나요? 그 어떤 일을 행동 유도하는 거에 심리학의 끝단이 그 디지털 제품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설계 자체가 한 번 뭔가를 시작하면 계속 하게끔 너무 잘 만든 제품이에요. 몇억 명이 이용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불리한 싸움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저도 어려운데요. 제가 쓰는 도구 중에 하나는요. 그 아까 말씀드린 집중 모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는 홈 화면에서 그 각 모드마다 남기고 싶은 앱만 보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셜 미디어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도 검색해서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쓰기 전보다 확연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홈 화면을 켰을 때 눈에 보이기만 하면은 그냥 생각 없이 누르거든요. 근데 그것만 좀 없애놔도 대폭 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스크린 타이밍도 쓰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 30분, 20분 걸어. 항상 15분 추가해서 보고 1분 더 추가하기 항상. 그렇게 한 3시간. 근데 그게 죄책감이 느껴져서 이게 보다가 끊기면은 이것만 봐야지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15분 더 추가 누르거든요. 그게 이제 노래방이냐고. 서비스 진짜 죽이는 노래방 인스타그램. 1분 추가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시간이 들어요. 그래요? 15분 더 추가하고 30분 추가하고. 이번 얘기할 때 어떻게 저걸 쪼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문 첫 번째는 이걸 해보지 않으면 자세하게 쪼개기 어려운 일들이. 그다음에 이 쪼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아무리 크더라도 무조건 그렇게 쪼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뭔가 쪼개기 위해서 네네. 쪼개기 위한 할 일이 또 생기고 그렇죠. 그럼 그 할 일을 또 쪼개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질문이 두 가지가 많네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는 안 해본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쪼개는 것 자체가 너무 또 일이 돼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그 펜실베니아에서 나온 게 아니라서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요. 저는 그래도 한번 정확하지 않더라도 쪼개보고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쪼개보고 잘 쪼갰나? 네. 이게 맞나? 를 계속 반복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연습이긴 한 것 같아요. 쪼개는 것도.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고 믿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쪼개는 것 자체가 일이 될 수 있을 때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모든 일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네. 이 쪼개기 위한 목적 자체는 시작에 있는 거? 저는 그런 의도로 가져보긴 했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네네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시작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권하기도 하지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일도 이렇게 하기를 권하고요. 그 말은 즉슨 반대로 쪼개지 않아도 이렇게 될 만한 일들이 있거든요. 직관이 더 빠를 때 그럴 때는 그냥 그 직관대로 그냥 일을 시작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의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이론이잖아요, 도구가. 이론이죠. 근데 역시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습까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이것을 바탕으로 네. 이런 거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네. 실습 강의나 이런 거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 실습 강의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도구가 뭐 생소한 부분이잖아요. 네, 사실 네, 네, 그렇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연습이 된 상태에서 실전을 맞이하는 거랑 그 상태에서 실전을 맞이하려고 하다 포기가 되는 거랑 네. 또 성공률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뭔가 같이 자신의 그 상황에 대입을 해서 네. A4 용지에다 그런 걸 적어보는 연습 또는 이 도구를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한다면 되게 훨씬 더 많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 일단은 두 번째에 관해서는 제가 연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왜냐면은 이 부분은 프로블럼 솔빙 아니면 컨설팅 업계에서 하는 이슈 트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랑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조직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진짜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라서 기회가 된다면은 뭐 24절기 톡에 또 차례가 오면은 그걸로 해볼 생각이 있고요. 원래는 그 주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주제를 바꾸긴 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AS도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줌으로 제가 한번 짧게 근데 줌으로 할 것까지 있는 큰일인가 싶긴 한데요. 한번 이거는 제가 줌 또는 이거에 이렇게 매뉴얼도 이제 작성을 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원래 써서 같이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뉴얼 보면서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4, 5번은 이거는 사실 감이 잘 안 와서, 이건 저도 익숙한 도구가 아니고 오늘 들으신 걸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보내드릴 글을 바탕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제 잘 안 되면은 연락을 주십시오. 같이 해봅시다. 그 두 번째 관련된 그 강의를 다음에 더 하신다면은 네. 한번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 도구 1번은 네네. 이렇게 리스트를 적을 때 보통 카테고리 나누지 않고 그냥 다 적는 뭐 업무에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자기개발 관련된 거. 아예 테이블을 다르게 두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자유시간이라는 게 났을 때는 일은 안 하거든요. 그럴 때 볼 거 목록 하나 있고요. 일을 이렇게 중요도, 시급도로 나누는 거는 사실 프레임워크 이거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랑 함께 썼던 아이스라는 프레임워크도 있고, 임포턴스, 컴피던스, 이지니스. 그래서 그런 프레임워크들로 일에 관한 거는 제가 따로 해서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유 시간이 났을 때 뭐부터 처리할지 볼 때 이렇게 씁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더 없으면 여기까지 할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